직접 사입을 시도하려면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보들이 이미 많지만 그 정보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서 일일이 내가 그 글을 다 들어가서 찾아본다는 게 너무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예비 창업자분들은 보통 대량으로 구매하진 않습니다. 10장에서 20장 정도의 소량 사입 혹은 한두 개 정도의 샘플을 받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잘못 가져오면 고스란히 재고로 남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단계별로 밟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사입은 몇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진행을 못 하신 분들, 중국 사입 전반에 대해서 추천이나 조언도 받고 싶은데 업체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에 거쳐서 중국 소량 사입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실 만한 부분들을 제가 싹 다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은 사이다 마신 것처럼 갈증이 해소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목록 통관으로 진행된 건 재판매 금지가 맞나요? 그리고 사업자 통관 같은 경우는 위에 쪽으로 0.5 CBN 기본으로 적용되는 것이 좋나요? 일단 재판매 금지를 맞고요. 판매 목적이면 사업자 통관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털이 없어요. 요즘은 0.1도 해주는 곳이 많아요. 옛날에야 뭐 1CBM 단위도 많았었는데 지금 시점에 0.5 CBM 단위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건가? 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 싶어요.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것만 스티커만 부착하면 되나요? 제품 바이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원산지 표기 종류가 다양해요. 스티커 있고 뭐 불도장 이런 것도 있고 케어라벨도 있고 한데 보통은 1381이랑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면 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배대지를 만났다면 그쪽에다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거기서 다 알려줍니다. 여기서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이 원산지 표기라는 게 제가 느낄 때는 그 불편함이 두 개가 있어요. 참고로 원산지를 뭘 표기할지를 내가 찾아서 그거에 맞게 신청하는 게 원래의 관행이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산지 작업을 뭘로 할지 어차피 배대지가 알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물건 내보내니까 옵션 하나만 원산지 표기 찍도록 하고 제품에 맞는 원산지 표기 뭘로 할지는 배대지가 선택해서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이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찾지 말고 눌러놓기만 하면 알아서 저희가 해주는 식으로 1688에서 사오면 패키지가 죄다 중국어일 텐데 중국어 패키지 제거하고 투명 비닐백이라든가 종이상자라든가 제가 다시 포장해서 제 스토어 이름으로 판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상표권 등록 안 된 상품이랑 괜찮나요?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노브랜드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포장 제거하고 새로운 패키지 씌워서 재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해요. 투명 비닐백, 종이상자 등으로 이제 리패키징해서 판매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게 힘듭니다. 디자인권이랑 특허권 그 두 개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체크하는 게 꽤 공수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추천해드릴 만한 부분이 상표권 보시고 이게 OEM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OEM이 가능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브랜드 제품일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고 OEM이 가능하다 하면은 우리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체크하는 편입니다. 중국에서 사입 시 적은 금액대이거나 소량으로 사업자 통과는 대행업체를 꺼려서 왔나요? 혼자 해보라고 하니 막막해서 알아보긴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많아서 어렵네요. 아무래도 공수가 많이 들죠.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소량 다품종은 공수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입장 바꿔서 저한테 원산지 표기 스티커 2000개 붙이라고 하면은 그거 쉽지 않아요. 2000개 붙이는 거. 그 인력을 운영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뭐 소량 다품종이 은근히 어려운 게 국내 3PL에서도 너희 거 너무 어렵다고 뭐라고 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고요. 배대지든 3PL이든 둘 다 잘 선택해야 돼요. 의류 상품을 수입하는 거는 깔이 필수라고 하는데 의류 관련 경험이 많은 업체가 있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만약에 퀄리티를 중요시한다면 저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중국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이 훨씬 나아요. 미적 감각이 달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기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택할 해달라고 이제 카페에다 글을 올리면은 쪽지가 막 날라옵니다. 그쪽에 맡겨서 진행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퀄리티가 우선이라면 한국이고요. 비용을 우선으로 한다면 중국입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 한국이 생각보다 이런 택갈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더 저렴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저도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이 의외로 더 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물건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진행해요.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품목을 대량으로 한 번에 구매하는 것보다 여러 품목을 소량씩 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소량 사입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 통과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소량으로 사입하시면 사업자 통과 밟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판매가 목적이면 반드시 사업자 통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판매가 목적이면 사업자 통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배대지를 통해서 사업자 통관으로 2번 구매를 했어요. 첫 번째로 단일 품목으로 사입을 해서 관부가세 통관수수료 대행 수수료 등을 납부했는데 소량으로 하기에는 그 비용이 아까워서 다음번에 몇 개 묶어서 보니까 이거는 이게 핵심이죠. 그렇게 여러 번 요청하면 힘들다. 소량 여러 품목으로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했다는데 이것도 맞아요. 다품종 하는 경우에는 인력 운영이 힘들어요. 업체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품종을 커버할 수 있는 구매 대행 업체 쉽지 않아요. 정확히는 할 수 있는데 잘 하냐는 또 다른 문제죠. 대표자도 정책을 잘 짜야 되고 실무자도 그만큼 동기가 부여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모로 되게 고려할 게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품종 소량하시면 저희 거 쓰세요. 1688 구매 대행에서만큼은 넘버원이라 자신합니다. 소량 샘플 사입 시 개인 TT 송금 후 사업자 통관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인보이스는 업체한테 받은 상황입니다. 샘플이시면 한두 개잖아요. TT 송금하지 마세요. 송금하면 수수료만
35,000원, 45,000원 나와요. 25년 기준으로 직접 결제하시면 카카오페이 그것이고요. 샘플이시면 개인적으로는 구매 대행 하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애견용품 판매 중인데 직접 원하는 상품을 소량으로 사입하려고 합니다. 소량으로 구매가 가능한 중국 구매 대행 업체 찾고 있는데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거 SMB 오세요. 다품종 소량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전혀 후회 없을 겁니다. 현재 이용 업체는 20kg 이상 취급하는 것과 거래 중이에요. 문제는 10kg을 주문해도 최소 단위 20kg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인데 네, 이런 거 없어요. 리스크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kg은 0.5 단위로 보통 받죠. LC는 0.1 단위고 요즘에는 그렇게 다 커트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가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면 더 좋은데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절차가 맞나요? 1688에서 물건을 고르고 배송 대행 업체 이용, 배대지 주소 받고 통과 절차를 받은 후에 5에서 7일쯤 물건을 받는다. 이렇게 진행되나요? 네, 맞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직접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배송 대행 신청서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입 통관하고 수치 받으시면 되고요. 1688에서 업체가 물건을 사게 하는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 통관을 하고 수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운송수단별로 얼마나 걸리냐 하면 주문해서 내 집 문 앞까지 도착하는 거는 대략 한 해운은 10일에서 15일, 항공은 7일에서 9일, LCL은 7일에서 9일 이렇게 소요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인증이 필요한 물건은 제가 직접 인증받은 항공업체 찾아서 인증서를 부탁하거나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원래는 직접 찾아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보통은 편하게 배대지에 물어보는 편이에요. 다만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직접 다 알아보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20년차 연구원분이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안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그 습관을 기르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체크할 때는 국민신고에 질문을 올려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서 캐신적으로 한번 걸렸었죠. 잘못 알려줘 그 사람들에 대한 아주 약간의 서운함, 실망이 있긴 하지만 잘 고민해보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내 책임이잖아요. 지금은 참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알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누가 이래서 이렇다더라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되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알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아마 앞으로 뭐 하시는데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수량검수, 파손 확인, 원산지 작업, 사용연료 어쩌고저쩌고인데 다 가능해요. 참고로 그 원산지 표기는 공장에서 하는 게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꼭 물어봐주세요.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1688에서 소량 사입한 물건을 사업자 통관으로 받을 예정인데요. 구매 대행 업체는 안 쓰고 따로 결제 대행만 해서 다른 사람이 해줬어요. 그래서 카드 내역이나 송금 내역 등은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 통과 후에 관세청에서 나온 세금계산서 납부하기서로 매입 증빙이 되나요? 어떻게 돈을 결제했는지는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는지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구매 플러스 배송까지 대신해주는 업체가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기업 뱅킹으로 외환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플랫폼 결제 하시던가요. 페이 같은 걸로. 그런 경우가 아닌 걸로 보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샘플 한두 개 받는 거야. 뭐 신용카드로 해도 문제 없죠. 수입 대금 결제 하시는 거는 법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5개 정도 소량 사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경조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까지 반영하는 곳도 찾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가능해요. 세금계산서 안 끌어주는 곳이 요즘에도 있나요? 2025년에? 다품종 소량 할 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추가 비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품목수가 많아지면은 그거를 처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공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추가 비용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게 없는 곳이 전 되게 좋은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쓰는 입장에서는. 구매 대행 준비 중인데 사업자 등록 1개인데 2개로 하는 게 나을까요? 서치하니까 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2개로 나누는 걸 추천드리고 구매 대행 계정은 사입보다 상대적으로 정지 먹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 계정까지 싹 다 날리고 싶지 않으면은 전 2개로 나누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여성 의료인데 소량 사입이라 그런지 거의 장당 소비가를 부르네요. 단 정량 대량 사입밖에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이거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답이 없어요. 소량을 하는데 흥정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 그런 곳은 없더라고요. 뭐 중국이랑 베트남 도떼기 시장 가면은 뭐 한 50% 깎고 그러잖아요. 근데 1688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사업체를 가지고 플랫폼에 입점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정도로 흥정할 수 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진짜 많이 해봐야 20-30% 정도? 사업자 통관으로 소량 다품종, 그 다음에 A 상품, B 상품, C 상품 뭐 이렇게 있는데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편하시려면 동일하다고 봐주시는 게 맞고 깊숙이 들어가시면 대행 수수료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주문서를 나눴을 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웬만하면 다 동일하다 봐주시면 돼요. 소량 사업자 통관도 목록 통관에 해당이 됩니까? 관세 수수료 3만원이 발생하나요? 배대지 사이트 공유 가능할까요? 네, 이거 저희 거 쓰시고 사업자 통관이랑 목록 통관이 다른 거예요. 관세 수수료는 보통 한 2만원에서 35,000원? 그 사이 정도예요. 사입할 때 구매 대행 없이 직접 해외 송금으로 결제하고 사업자 통관만 배대지에 신청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직접 송금이 가능한데 굳이 수수료 내서 구매 대행으로 사입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혼용해서 쓰시는 게 맞고요. 단품 결제하시면 그냥 자기가 결제하는 게 더 빨라요. 솔직히 그게 더 편해요. 다품종은 그걸 내가 다 한다? 구매 공수도 많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게 진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구매 대행 아니면은 직접 결제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품종이면 구매 대행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알리바바에서 MOQ 한 개 가능한 제품 구매하려면 개인 목록으로 통과시켜야 됩니까? 사업자 통과는 기본적으로 25,000원이 부과돼요. 그래서 돈 낭비, 시간 낭비 둘 다 낭비돼요. 샘플이시면 개인 통과 추천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매 목적이 아니면 사업자 통과를 밟을 이유는 없습니다. 생활용품 내지 인테리어 소품류 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직접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구매대행 업체 찾고 있는데 정말 소량이라서, 혹시나 대리 통과이 아니라 구매대행 말씀하시는 거면 아래 고정 댓글 영상 가시면 조건들 비교한 게 있으니까 그쪽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량 사입의 기준이 있습니까? 몇 개나 금액이 어느 정도부터 가능한가요? 기준은 없고 한 개도 소량 사입은 가능해요. 사입을 하는데 한 개만 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사실 돈 아깝죠. 한 개만 할 거면. 말 그대로 소량 사입 팁 좀 알고 싶은데 부탁드립니다. 100만원어치 의류를 구입해서 항공으로 받고 있는데 무게당 어쩌고. 구매 수단은 제일 싼 게 직접 결제죠. 운송 수단에서 제일 싼 건 해운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추천드리고, 항공으로 하면 당연히 비싸죠. 가격이 항공으로 하면 말도 안 되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우선이시면 해운이 낫고요. 빠르기가 우선이시면 LCL이나 해운이 제일 낫습니다. 타오바오에서 이미 샘플을 받아서 소량 수입하고 판매하고 싶은데 최소 수량 및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이나 금액 정책 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쇼보보기 나름이에요. 이게 중국이 딱 봐서 장사하는 게 아닌 게, 내가 40%를 깎을 수 있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서 저 같아도 40% 안 깎아줘요. 많이 깎아도 20-30%가 적정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그 생각관념의 차이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시장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1000개 맡기면 대량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대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물량이 아니고서는 중국인 입장에서 대량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여지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는 간이와 일반적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 수입 시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배송 비용은 면세예요. 면세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1688 구매대행이라면 수수료 때문에 끊어드리고, 그 이외의 경우는 웬만하면 안 끊어드린다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배송 비용은 면세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부가세 신고할 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1688 구매대행 했는데 세금 계산서 안 끊어준다. 그러면 안 돼요. 구매대행 했으면은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돼요. 물류 사입을 예정 중입니다. 현재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진행하는 와중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소량 사입을 먼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자 통과를 진행하면 광부가세에 대한 매입자를 만들 수 있지만 소량 사입에 대해서 어쩌고. 고정비는 줄일 수 없어요. 이게 나라한테 어차피 낼 건데 세금 좀 깎아주세요 라고 내고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손해 보더라도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더라고요. 엄청 큰 위험이 아니잖아요. 10만원 50만원 없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는 뭐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바뀔 만한 돈은 아니잖아요. 그 우위가 해소되기 전에 빠르게 들어가서 편익을 취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맞는 선택이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길었네요. 와, 이거 진짜 인터넷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이 찍힌 순서대로 전 질문들을 가져와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소량 사입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25년도에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